안녕하세요. 킹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다론 기체의 성질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풍선이 안에 있는 기체가 기체의 입자 모형이 충돌하면서 압력에 의해서 풍선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계속해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46페이지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아쿠아리움을 방문했는데 수족관에 있는 우리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거품이 나오는데 거품이 그림에서 보면은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다이버가 뿜어낸 기포방울이 수면에 올라올수록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과서 146쪽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배운 내용입니다. 주사기 속에 공기를 넣고 입구를 막은 다음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에 무엇이 작아진다? 부피가 작아진다. 기체 입자가 일정한 넓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크기를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습 목표 읽었고 우리 개념을 한번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잠수부를 보면 기포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포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커지는데 바닷속보다 수면에서 압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바다 깊은 곳과 수면 가까이에서 기포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압 용기에 마시멜로우를 넣고 공기를 빼내면 압력이 작아져 마시멜로가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감압 용기의 꼭지를 열어 공기를 채우면 압력이 커져 마시멜로우가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압력이 P일 때 주사기 속 기체의 부피가 4V라면 압력이 2P일 때 주사기 속 기체의 부피는 2V로 작아집니다. 이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가 주사의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커집니다. 또 압력이 4P로 커지면 주사기 속 기체의 부피는 V로 더욱 작아집니다. 즉,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이를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개념 유리벽으로 봤고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죠. 도입 부분입니다. 교과서 147페이지입니다. 산에 가서 먹어야지. 산 정상에 오르니까 상쾌하구나. 그런데 과자 봉지가 빵빵해졌어요. 자, 산에 갔더니 과자 봉지가 빵빵해졌어요. 그렇다면 과자 봉지를 왜 빵빵해졌을까? 궁금하죠? 선생님이 실제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볼까요? 자, 빵빵해졌죠? 자, 산에서 과자 봉지가 부풀은 것처럼 비행기에서도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왜 과자 봉지가 부풀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학교 오면은 실험해 볼 텐데요. 감압 용기에다가 풍선을 넣고 감압 용기에 공기를 빼면은 풍선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지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또 보도록 하죠.
감압 용기에 마시멜로우를 넣고 공기를 빼내면 압력이 작아져 마시멜로가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감압 용기에 꼭지를 열어 공기를 채우면 압력이 커져 마시멜로우가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감압 용기의 압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감압 용기에 공기를 빼내게 되면 감압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고온풍선 어떻게 되느냐? 고온풍선은 커졌죠. 그렇죠? 고온풍선 커집니다. 마시멜로가 커진 것처럼 고온풍선도 커지게 되는데요. 공기를 다시 채우면 어떻게 되냐? 공기를 다시 채우면 공기가 더 들어가니까 용기 속의 압력은 다시 커지게 돼요. 그리고 용기 속의 압력이 커지니까 고온풍선의 부피 변화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니다. 자,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무풍선 속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토의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감압 용기 속의 압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했어요. 공기를 빼내면은 압력이 작아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고무풍선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고무풍선의 압력은 어떻게 됐을까? 바깥쪽의 압력이 작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무풍선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바깥쪽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고온풍선이 커졌습니다. 고온풍선이 커지면서 안에 있는 입자는 그대로인데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렇다면 입자의 충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입자의 충돌이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넓어졌으니까. 공간이 넓어지면서 충돌이 적어졌으니까 압력이 어떻게 변할까요? 충돌이 적어졌으니까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은 감압 용기에 공기를 빼냈을 때입니다. 공기를 뺐을 때. 자, 그럼 반대 과정 볼까요? 반대 과정, 감압 용기에 다시 공기를 집어 넣었을 때 이렇게 커다랐던 풍선이 있었는데 공기가 적었죠? 근데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슉 하고 다시 들어가겠어요. 슉 하고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기체 입자가 개수가 많아지죠.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누르는 힘이 커져서 압력이 커져서 풍선이 줄어들었어요. 자, 풍선이 줄어들었는데 안에 있는 기체 입자는 똑같이 있어요. 개수는 똑같은데 공간이 적어졌죠? 그렇다면 충돌의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충돌은 좁아졌으니까 더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내부의 압력은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압력은 커졌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고무풍선의 부피가 커질 때, 이거죠. 고무풍선의 부피가 커질 때 공간이 넓어지니까 기체의 압력은 낮아지고 충돌이 적어지니까 압력은 작아지고. 지금 풍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풍선 내부에서 고무풍선의 부피가 작아질 때, 고무풍선의 부피가 작아질 때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 자, 풍선이 작아지니까 충돌의 수가 커져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탐구하기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해볼 텐데요. 동영상으로 일단 보고 활동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준비물은 플라스틱 주사기와 압력기입니다. 자, 주사기를 압력기에 연결해서 압력을 주어서 실험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60ml 플라스틱 주사기, 연결관, 압력계를 준비합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50ml 눈금에 놓고 주사기의 끝과 압력계를 연결관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주사기 끝으로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해야 합니다.
피스톤을 눌러 0.2 기압 간격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주사기의 눈금을 읽습니다. 이 값을 표에 기록합니다. 실험 결과 측정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우리가 실험 방법을 봤는데요. 자, 피스톤 눌러서 점점점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답을 적습니다. 교과서 148페이지에 링크에도 같이 값을 적어보도록 하죠. 자, 1.2기압일 때는 40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값을 적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멈추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50 곱하기 1이니까 값은 50이죠. 그리고 40 곱하기 1.1 곱하면 값은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멈추고 다 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답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 값을 교과서에 그렸겠죠. 자, 정리 그래프를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죠. 자, 부피.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50이네요. 표를 보고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50.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1.2일 때 값을 점을 찍고 각각 이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 동영상에 본 것처럼 기체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비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주사기에 피스톤을 눌러 압력을 가하면 주사기 속 기체 압력은 커지고 기체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0, 압력이 점점 커질수록 부피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지는 것. 변명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 그것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일이 알아낸 법칙이에요. 보일 법칙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학습하고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일의 법칙 150페이지, 151페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서 고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다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